자, 이정원 원장의 자가 면역 토크.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였던 싱겁게 먹는 것이 몸에 과연 무조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볼 주제는 평소에 또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먹게 되는 감기약 중에서 이제 항생제나 뭐 해열제,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 주제를 한혜 원장님과 이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게 된 거는 원장님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실 감기에 아이들이 안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저는 이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누구나 경험하겠지만 아이가 아프면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뭐 아이가 뭐 좀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진 않은가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불안한 마음에 보통 이제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 이제 한의학적으로 말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거는 양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항생제하고 대표적으로 항생제와 해열제가 되겠죠. 네. 이 두 가지 약물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감기약을 어떤 식으로 복용해 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 한번 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예, 예.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럼 평소에 이제 그 두 아이가 있으신데 네.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싸워 이겨내게 한다예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기가 걸린 이유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감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더 작은 그런 시련을 주는 것과 비슷해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고통을 참고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점점 그 운동의 역량이 늘어나죠. 또 마음적으로도 그래요. 뭐 어떤 뭐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모두 다 어떤 아픔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성장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참 이게 묘한 이치죠. 인간의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감기하고 싸우게 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몸의 면역력도 키워지고 네네. 또 그렇게 됨으로써 더 큰 나중에 질환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감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밉지만 또 고마운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기를 또 그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최대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생제와 그런 해열제들은 감기와 싸우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좀 네네. 꼭 필요할 때만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아직 미혼이고 이제 아이가 없지만 네. 예전에 진료를 할 때 그 제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이제 오셨었는데 이제 그분도 아이가 이제 둘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은 항상 아플 때마다 계속 병원에 데려가세요. 많습니다. 예, 그런 예. 분들이 오히려 아마 더 많으실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계속 데려가야도 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이제 소아과 가면 우리의 차트가 이만큼이다. 계속 이제 왔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게 근데 되고. 데려가는 건 좋죠. 왜냐면 예. 상태를 체크하는 거니까 예, 예. 의사 선생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아이 상태가 예. 지금 뭐 위험한지 아닌지 또 어떤 질환인지 아는 것까지 예,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의미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뭐 해열제라던가 아니면 뭐 기침 안 하느냐, 콧물 안 하느냐, 그리고 증상 이제 억제제들. 뭐 심할 때는 약간의 스테로이드 제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뭐 차트가 이만큼 되든 뭐 자주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데 네. 애가 너무 자주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너무 아이한테 약을 많이 먹여서 아이가 이제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제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평소에 항생제를 먹이는데 저는 이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좀 최대한
항생제 복용을 자제하고 좀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데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아픈 모습을 보면 또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돼서 그런지 자주 쓰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손에 조그만 상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손에 조그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흙도 만지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감염이 되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항생제를 통해서 항생제 치료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면역력이 그러니까 억제가 돼 있던 거죠. 면역력이 억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겨내야 될 그런 작은 상처 속에 들어온 세균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이 세균이 번식이 되면서 더 큰 병이 됐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또 폐렴을 이제 앓게 됐어요. 폐렴을 앓게 됐는데 폐렴을 앓게 된 그 원인이 저는 항생제 해열제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평소에 항생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잘 안 듣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폐렴이 왔을 때 딱 항생제 썼을 때 바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또 다른 항생제 찾고 뭐 이런 과정들 그 아이가 굉장히 이겨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같이 제가 일을 했던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같이 나누게 되면은 일단 뭐 아이들이 오면은 처방을 해주시는 거는 맞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가급적이면은 처방을 많이 안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씩 딱딱 필요할 때 해줘야지 명의가 되지. 이게 계속적으로 처방을 해주거나 약의 양을 늘려서 처방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솔직히 좋은 의사 소리 못 듣는다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근본적으로 한번 그 봤을 때 항생제를 그러면은 도대체 왜 쓸까 궁금해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항생제를 왜 쓸까? 물론 항생제는 그 어떤 감기의 2차 감염, 2차 그 병의 발전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게 원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너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걸로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폐렴으로 발전한다든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쓴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께서 감기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지 않은 수준에서도 많이 이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왜 쓰는가 보면은 항생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저항할 항자에 이제 날생자를 쓰잖아요. 생기를 이제 누릅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전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다투는 과정. 그 과정이 이제 열도 나고 뭐 기침도 나고 뭐 몸이 불편하죠. 뭐 몸살도 나고 하는 것들이 그 싸우는 과정인데 그 싸움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항생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당장은 나은 것 같죠. 기침도 좀 덜하지 열도 좀 덜하지. 하지만 한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를 죽인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싸움을 그냥 말린 거예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애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뜯어 말리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쌓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터지겠죠. 나중에 이제 더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큰 병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해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해열제도 얘기해 보시죠. 해열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열이 있는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니 애가 열이 39도인데 걱정되시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저희가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좀 너무 강치한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저희 와이프가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린이집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그 병원에 가도 그 의사 선생님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진료를 잠깐 그때 상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 저는 집에 제가 있으면서 비록 한의사지만 아이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열이라는 거는 열의 절대적인 온도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40도가 넘는데도 아이 컨디션이 정상적이고 좋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39도만 됐는데도 아이가 축축 늘어지고 아이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겠죠. 네네.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해열제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저 입장이 좀 달라요. 저는 40도가 넘어도 아이가 컨디션도 괜찮다 그러면 일단 지켜보는 쪽이에요. 물론 40도인데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란 거는 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지켜보고 그 열이 좀 허용합니다. 그 고열 상태를 지속하도록.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한약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열이 날 이유가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 몸의 저체온 상황을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열이 오르면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뿐더러 그 열 자체가 그리고 열이 올랐을 때 몸의 모든 대사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혈액 공급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원활해진 혈액에 의해서 당연히 그 바이러스를 잡는 면역세포들도 금방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열인 건데 그걸 무조건 열이 났으니까 겁난다고 해서 꺼버리면은 당연히 아까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아이가 고열 상태에서 고칠 수 있었던 걸 오히려 못 고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열제를 뭐 드시지 말아라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필요한 경우에 해열제를 써요. 예. 단지 39도 넘었네 써야 되겠네 쓰고 한 4시간 5시간 지났는데 다시 열이 오르네 어떡하지 또 쓰고 이런 기계적인 뭐 어떤 몇 도 이상이니까 해열제 쓰고 이런 쪽보다는 아이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시고 아이가 힘들어지는 않나 그리고 열이 오른지 한 축축 늘어진지 한 몇 시간 됐나 한 2-3시간 괜찮거든요. 보통 2-3시간 지난 쭉 지켜봤더니 충분히 싸울 만큼 싸웠네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네 잠도 못 자네 그러면은 그렇다면 딱 쓰면은 정말 안 써버릇한 아이의 경우는요 열도 금방 뚝뚝뚝 떨어지고요 금방 좋아져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3시간을 싸우도록 놔뒀으니까. 그렇죠. 근데 열이 오르자마자 해열제를 써서 꺼버렸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네. 왜냐면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바이러스는 계속 생기죠. 면역체계는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물며 정작 심해졌을 때는 해열제도 잘 안 듣고 또 항생제도 제대로 안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한희 원장님과 함께 그 항생제와 해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원장님께서 그동안에 아이를 키우시면서 뭐 느꼈던 부분들 원장님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항생제 해열제를 최대한 이제 좀 덜 쓰고 아이들을 키우거나 본인이 몸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제 감기 증상이 뭐 폐렴으로 발전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증상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2차적인 어떤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상태에서는 약을 꼭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이제 너무 한쪽으로 선입견을 가지시기보다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약은 안 쓰고 하는 것이 좋지만 꼭 필요할 땐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얘기는 없을까요? 뭐 감기약만 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의 그런 처방의 주류가 세계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뭐 유럽도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외국 나가 보신 분들은 놀라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지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감기약, 항생제 그리고 이제 해열제는 계속 먹어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